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얘들아. 그래서 고1 내신을 위한 내과학 기반의 내신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야. 지금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외우는데 그 공부를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잖아. 중학교랑 많이 틀리거든. 그 외워서 해서는 안 되고 구조를 이해하고 맥락을 이제 연결하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는 뇌가 보면 신경세포가 있거든. 그 공부를 하면 뇌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퍼져가듯이 뉴런이 이렇게 이 망사형처럼 거물망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확산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친화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세 가지야. 하나는 어떠한 공부를 하면 대칭화시키고 그리고 대칭적인 상황에서 이제 모듈화시키고 순서화시킨다. 요 말을 잘 기억해. 일단은 뇌는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모듈, 블록 같은 거 있지. 모듈화시키고 이걸 순서화시킨다. 요 세 가지가 내가 제일 공부하기 쉬워하는 구조라는 거지. 요걸 잘 기억해라는 거지. 요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면 맥락이 이제 잡히거든. 맥락이 잡히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외운다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거든. 그래가지고 외운다 하더라도 맥락 속에서 외우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이 줄어들게 돼. 그거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일단 신경세포처럼 공부 구조를 설계해야 돼. 일단 대칭화부터 얘기할게. 유형이 반복되는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되게 좋아. 특히 보면 국어 비문학 문제가 있지. 이게 있으면 문학 지문이 있으면 이 대칭화라 그랬잖아. 그럼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그러면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하고 비대칭적으로 보는 거야. 이 균형을 보는 거지. 앞부분 읽어보고 끝부분 읽어보는 거지. 그럼 본론이 있지. 본론에도 보면은 문단이 한 3개쯤 있을 거야. 아니면 4개가 있는데 그걸 비대칭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유형이 반복되고 패턴이 보여. 그렇게 보면 이제 더 독해가 잘 되게 되지. 그리고 통합사회도 보면 이 관점이 4가지가 있잖아.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게 통합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밑에 뭐냐 그러면 요 변화가 있잖아. 요 변화. 그 대칭시켜 보는 거지. 이렇게 대칭시켜 보다면 아, 행복을 볼 때도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서로 대칭시켜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가 나오지. 그 미묘한 차이점을 보는 게 또 시험 문제이기도 하거든. 요게 개념학습의 기초야. 개념은 대칭화시켜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걸 대칭화시켰다? 그냥 있는 게 아니지. 배웠던 그 단위들을 모듈처럼 만들지. 블록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야 되지. 모듈을 연결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이제 통합사회 관점이라는 게 나오면 4가지 관점이 있잖아. 요걸 행복에 따라 가지고 4가지로 보는 거지. 자연환경도 4가지로 보는 거지. 문화도 4가지로 보는 거지. 요런 식으로 블록을 쌓으면서 연결하면은 되게 암기한다기보다는 요렇게 끼워 넣는 맞춤형식의 공부가 되거든. 그러면 연결하면 큰 그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 자, 이제 여기까지 됐잖아. 대칭화를 통해서 개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들을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모듈화 하더라도 순서야지. 그 건물을 쌓을 때 1층, 2층, 3층 쌓는 것처럼 순서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 개념의 선행과 결과의 순서를 잡아줘야 되지. 특히 과학 같은 개념은 인과관계로 정리되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 보면 내신 보니까 이게 교과서 목차가 있고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대체로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3분이나 4분 들어와가지고 다 각각 나가버리지, 3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막 파괴돼 버리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를 잘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지학 이렇게 4개를 선생님이 3분이 들어와서 4개를 다 나간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별로 이렇게 시간적 맥락에 따라 선생님이 나가는 순서대로 이야기 구조를 기억하면 되게 편해지거든. 그래서 4개를 다 각각 하지 말고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4개의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칭화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듈화 시키고 순서화 시키는 요 작업이 바로 신경소프처럼 공부 구조를 설계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칭화를 하면 왜 좋으냐 그러면 뇌가 편안하게 돼. 뇌는 대칭적 구조를 굉장히 선호해. 그래서 뇌는 표나 도식화된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떻겠어? 기억이 잘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학습 효율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역사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왕조별로 연표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세로축은 시간이야. 가로축은 정책이나 사건이지. 이게 대칭적 구조로 이렇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면 복잡한 이론도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지.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야. 문법 구조를 비교표를 제작해 보자고. 현재 완료하고 과거, 요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지. 대칭적 요소로 이제 이렇게 이해도를 증가시키면 직관적 학습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모듈화와 맥락은 뭐냐 그러면 개념을 다 공부를 했어. 그럼 이걸 연결해야 돼. 연결하다 보면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 오토매틱이 돼. 시험 직전에 빠르게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지. 빡빡빡빡 연습하다 보면 우리 블록 쌓기 할 때처럼 빠르게 하는 거야. 그 사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을 하나의 개념 간에 연결시켜 버리지. 그리고 정책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거지.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생애와 시대 상황을 작품 흐름과 함께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학 작품의 맥락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지. 그럼 맥락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단편 지식보다 큰 틀이 이제 중요하잖아. 맥락 없는 암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맥락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안다? 이거는 진짜 틀린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조선 왕조의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맥락은 틀리거든? 그리고 태종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 틀린 거야. 그 맥락이 있는 공부를 하면 아 조선 왕조 전체에 봤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러면 세부학습을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전체 속에서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맥락은 기억과 관련돼 있지. 맥락은 보통 두 가지야. 공간적 맥락하고 시간적 맥락이 있지. 우리가 이제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기억을 고정하게 되지. 근데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학습 환경의 일관성은 유지되지만 시험이 집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보잖아. 그리고 시험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공부할 때 고정시키지 말고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맥락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 공간에서 자기를 기억시키고 학교에서 그 자리에 시험 본다면 학교에서 이제 외울 때 학교 전체적인 공간에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시간적 맥락은 사건과 개념의 인과와 결과 같은 게 시험에다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뭐냐 그러면 공부했던 스토리가 있잖아. 시간 순서대로 공부했던 거를 이야기 구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 내가 오늘 4월 며칠 날 뭐뭐 공부했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면 그 인과관계를 만들다 보면 시간적 맥락이 생기거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시험 문제 풀 때도 보면 옛날에 풀었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푸는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이런 것들 모아서 인과관계를 짜보면은 실제 되게 공부하기 좋아져. 그러니까 공간적 맥락과 시간적 맥락을 잘 활용해서 자기한테 잘 적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 되게 창의성이 요구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끝없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공간도 보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 맥락을, 시간적 맥락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 공부 안에서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있는 실생활에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맥락화된 암기 방법을 자기 스스로 고안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맥락을 넓히면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냐 그러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세부 정보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냥 암기 안 해도 되지. 과목별 단편 지식보다 큰 틀을 파악하면 개념이 막 연결된다? 그러면 암기량이 극도로 줄어들어. 그러면 암기를 한다고 보면은 국어만 보더라도 문학, 비문학, 문법 나눠지지? 또 문학 내에도 보면 시, 소설 이런 거 나눠지지? 그럼 고전하고 현대도 나눠지지? 그럼 다 뿔뿔이 다 암기해야 되지. 그럼 맥락을 이해하면은 전체 시간 속에 다 이해한다? 아니면 작품별로 이해한다? 그럼 작가별로 이해한다? 그럼 이게 합쳐지잖아. 통합이 되잖아. 그럼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도 보면은 고1 내신에서 개념별 문제 유형 정리가 되게 중요하고 과학도 보면 공부할 때 이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꼭 보고 적용하는 순서대로 맥락을 이해하면 되게 좋아져. 통합사회는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내신 적용의 맥락 넓히기라는 거지. 왜 그렇게 했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 관점 4가지를 왜 가르쳐 주겠어? 모든 사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라는 툴을 준 거잖아. 그 맥락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외워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 한다면 무작정 외우는 공부는 이제 그만하라고. 알았지? 대칭화 시키고 모듈화 시키고 맥락하는 3단계를 적용해서 뇌구조를 고려한 학습법으로 효율성을 전개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 그리고 내신 성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평생 학업할 때도 되게 중요한 뇌의 어떤 공학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잘 이해하면 학습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요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약간 못 본다 하더라도 요 방법을 잘 가면 기말에도 잘 볼 수 있고 요걸 평생에 쓴다면 되게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걸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댓글에다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내가 답을 해줄게. 너무 외우는 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내공학적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잘 활용하기 바래. 알았지?